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2주간 잠깐 쉬었다가, 새해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합 1강 관련해서 책거리를 오늘 진행하고자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때 이승원 선생님께서 던져주신 그 차집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랑 아니면은 그동안 저희가 집합 조금 거의 한 2달 가까이 한번 다뤘었고, 저희 또 한 2주 정도 쉬어가지고, 살짝 복습할 겸 그동안 있었던 거 조금 보면서 서로 조금 이해 안 됐었던 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어, 네, 네, 오셨군요. 저는 일단 지난 2주 동안에 일단 출근을 4일 했어요. 음, 와, 남은 연차를 그냥 몽땅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몰아 박아 넣어서 수목금 토일 쉬고 수목금 토일 쉬고 그렇게 지냈더니 주 2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10일 전에 퇴사하셨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2주 동안에 4일 네, 출근하셨으면, 네. 그렇게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고 쉬었는데 뭔가 쉰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닌 느낌?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크로스핏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쉰 느낌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2주 동안 크로스핏을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단 그러셨군요. 하루도. 다른 분들 연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어, 저는 뭐,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뭐,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친구 중에 또 한 놈이, 이제, 2주 전이 크리스마스였고, 1주 전은 이제 신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평소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제 매년 그런 일 잘 없었던 것 같은데 해돋이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음, 한번 해돋이를 보러 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성남에 사는데 경기도 성남에 사는데 남한산성이 있거든요. 네네. 남한산성 가서 이제 해돋이 어떠냐 했는데 제가 그거는 거절했거든요. 남한산성은 사람도 많이 몰릴 것 같고 제 그 옅은 기억으로는 중학교 땐가 하여튼 초등학교 땐가 제가 해돋이를 한번 보러 갔던 것 같아요. 남한산성에. 근데 그때 이 일이 더 잘 된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더 뭔가 인생이 더 꼬인 것 같아서 남한산성은 피하고 아, 싶었고요. 아, 뭐 농담 드린 거고요. 그냥 그 뒷산에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어, 그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네. 한국의 신정 그때쯤이. 그래서 차라리 이게 딱 시간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늦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해돋이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자 했는데 진짜 빨리 가게 된 거예요, 산을.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차라리 이게 몸에 열이 나서 괜찮은데 빨리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서 해뜰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다들 해돋이 저는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럼 잤습니다, 보시. 그냥. 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1년이 지나고 한 살이 늘어가는 걸 굳이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지 않고, 맞아요. 눈앞에서.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저는 저는 사실, 그냥, 네네.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냥 딱히 연휴고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딱히 휴가를 보내지도 않고 그냥 그 홀리데이 당일에만 쉬고 다른 날은 다 일했습니다. 휴가를 아끼기 위해. 원래 그 미국 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박싱데이하고 또 쉬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이 병원 부속 기관이라서, 아, 병원 그 어, 스태프들은 딱히 그 홀리데이에 맞춰서 쉬는 게 아니라서, 걔네는 이제 그 PTO를 써서 공휴일을 쉬거든요. 근데 그거가 다 포함돼서 PTO가 쌓여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리서치 스태프도 다 적용을 해서, 아, 근데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지 않은 연휴에 굳이 안 쉬고 그냥 일을 해도 되고.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을 해서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일상을 지켜내셨군요. 그렇네요. 나중에 원기옥처럼 모아서 한 번에 쓰시려고요? 언제? 네네. 지금 휴가 모아서 내년에 한국을 좀 한 달 정도 길게 가려고 휴가를 모으고 어, 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셨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김미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일본에서 새해라고 크리스마스 쭉 보내셨나요? 아니면 한국에 한번 뭐 왔다 가셨나요? 저는,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퇴사하게 돼가지고, 저도 지금 백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도쿄에 살고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오키나와 살고 있어서 오키나와에 지금 어. 있어요. 네. 단답형구나. 일본의 새해 맞이? 이런 건 좀 다른가요? 느낌 있으면 조금만 혹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에 가서 하츠모오데라고 하는 신사 참배 같은 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그때 굉장히 행렬이 정말 길어서 저는 그 시즌에 혹시 여행을 가시게 되면 그 시즌에 신사를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사는 게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운세 뽑기 같은 거요. 온세 뽑기랑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막 오마모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오마모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매해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약간 1년 아, 아, 같은 느낌이어서 그거를 막 계속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막 이상한 데 버리거나 그러면은 막 저주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매해 파는 건 상술 같은데요? 근데 그게 되게 엄청난 그냥 상식 같은 음, 분위기여서 아, 저도 매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 때도 그 신사에서 사는데 이걸 버릴 때도 이렇게 버리는 곳이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사에 가서 그 버리는 곳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버리고 음,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일본에서는 새해에 이루어지는 특히 일본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맛들이라고 하나요? 맛들이? 마츠리는 7월, 8월, 뭐 9월 이렇게 거의 있죠. 맛즈이라기보다는 그냥 신년 그냥 신사참배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불교 같으면 막 절에 막 등 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소원 같은 거 이루고 싶을 때 뭐 그런 거나 뭐 기독교 분들은 막 교회 가시거나 뭐 그런 그냥 연례 행사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편견이 좀 벗겨지긴 했는데 음. 이게 일본의 신사 있잖아요. 신토. 네.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고대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고구려랑 신라랑 백제 문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음. 많이 돼서. 근데 일본엔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신사마다 뭐 음. 약간 안 좋은 그 전쟁 관련된 침략이나 그런 것도 음. 있는데 어떤 신사는 진짜 고마진자 같은 건 옛날 음.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꾸로 나중에 일본 여행 가면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그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옛날에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는 그건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신사도 진짜 신사 나름인 것 같아요. 약간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덤이 있는 그냥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약간 신으로 모신 신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통은 이게 여우를 상징하는 곳 같은 경우엔 거기도 약간 미신이 커플이 가면 여우가 질투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 뭐 이런 미신도 아, 있고. 그, 제가 알고 아는 거는 그, 박혁것의 알 있잖아요. 아, 알이 네네. 막 쑥에 있는 신사가 있다고 저 들었고요. 어떤 신사는 단군 음. 모시는 신사도 있대요. 어, 근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대요. 밖에서 딱 봤을 때. 저게 무슨 신사지? 근데 알게 되면 파괴되니까. 근데 들어가 음. 보면은 안 돼요. 단군이 왜 있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어. 약간 생각이 약간 저도 편견이 다 나쁜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안 좋은 음. 것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시면은 만약 일본 오시면 간사이 지방의 나라에 아스카 뭐 이런
삼국시대 이렇게랑 밀접한 문화가 교류되었던 곳이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 네. 지금 여자 총리도 거기 출신이긴 한데,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그 부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신사를 한번 가야 됩니다. 아,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최선현 선생님께서 건의해주신 책거리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저도 처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혹시 최선현 선생님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생각하셨던 어떤. 아니, 저는 책거리를 김승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부원이었는데 왜 제가 주장하게 아,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살짝. 제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아, 저도 사실 안 해왔습니다. 사실 그 저희 만추스 이해가 아무것도 해오지 않고 하는 만남이다 보니까 저도 딴 생각하다가 어젠가 김명관 선생님의 그 디스코드를 보고 아, 맞다. 해야 되는데 하고 넘어왔어. 아, 그러면은 그 그냥 각자 생각들 해보셨으면 뭐 그 정도면은 네. 원래 숙제 없는 저희 스터디니까. 네. 맞아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떤 건가요? 그게? 그 이제 차집합의 교환 법칙이었나? 이제 차집합의 네, 합집합에 대한 차집합의 분배 법칙, 교환 법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 저는 그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막 빡세게 막 그러니까 연역으로 막 이렇게 해본 건 아니고 저희 그때 나왔던 게 예시 18번이었잖아요. 거기서 그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시 18번에 있는 그 집합 ABC 가지고만 해봤었는데 교집합에 대한 차집합의 분배 법칙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분배 법칙이라던가 아니면 차집합 자체의 이제 교환 법칙 같은 거는 성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확인해 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네, 네 지금 기억나는 게 말씀드릴 게 그거밖에 없네요. 네. 아,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책거리를 건의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저는 이 시간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언제 끝나나를 항상 기다리고 있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사실 전혀 쫓아가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드디어 끝났나? 집합?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물어봤었던 거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이 집합이라고 하는 소단원을 가지고 뭔가 하나의 진도가 끝났으니까 그냥 저 이제 수질 스타일로 각자 돌아가면서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겪어보니까 어땠다더라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아, 하거든요. 음,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왕 이제 제가 마이크를 켰으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솔직히 다 까먹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다른 스터디도 하시고, 뭐 특히 이제 직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라운지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정말 가끔 이제 디스코드 뭐 있나 하고 와보고, 김명건 선생님이 올리신 것도 오늘 방금 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거든요. 저도 그렇군요. 빠듯하게 네. 네. 근데 정말 그 뭐지? 김명건님께서, 영건님께서 올려주신 게 글이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글씨체가 되게 예뻐서
아, 내가 어떤, 뭐지? 외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만 더 아주 자세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약간 네. 지금, 당장 섣불리, 네,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 뭐지? 이제 저도 수영이 나는 편인데, 수영을, 근데 이승원 선생님은 글씨가 좀 그렇게 깔끔하신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아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수학 얘기로 돌아와서. 아,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 뭔가 그때만 하더라도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느낌이 있었고, 그 집합 안에 집합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좀 뭐랄까, 뭐 어쩔,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직문수가 아마 뭐 군구조 지나서 뭐 이것저것 한 얘기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직문수 청강할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군이 이런 거였어? 대단하다. 아니 뭐 덧셈이 막 곱셈이 막 덧셈으로 번역이 되고 이런 게 막 돼? 막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다 까먹어서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여기에도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건데 저도 이제 그냥 응용의 개발자거든요. 그리고 응용의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 뭐 이제 개발하면은 막 그 여러 분야가 있지만 막 수학을 많이 끼고 사는 뭐 수치 해석을 하는 개발도 있을 수 있고 막 그 어떤 컴파일을 만드는 개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저런 게 있는데 사실 응용의 개발자는 CRUD를 하는 개발자로서 이제 보이는 걸 이제 찍어내는 거에 가깝긴 한데 제가 하는 일에서도 약간 이제 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실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일로 오게 됐는데 그거는 좀 기억이 남. 그러니까 집합으로 제가 하는 일이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잠깐 이제 하는 동안에 집합이라고 하는 모델링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었고, 그런 이제 시간 되면은 뭐 수줄 어딘가에 남겨놔야겠다 했는데 남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저희의 집합과는 좀 주제가 떨어지기는 한데, 이제 그 인우님이랑도 그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만 좀 더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수리적 모델링이 들어간다는 걸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이제 반면에 이제 뭐 저희 스터디와는 상관없지만 그 저희 채널지기님께서 항상 결국에는 뭐 뭐라고 하더라? 그거 뭐죠? 미적분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그게 주장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탐지할 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주장을 하시는데 나도 내가 하는 어떤 이런 그 뭐 이를테면은 어떤 제가 이제 응용앱 개발자로서 특정한 구조들을 만들거든요. 사용하기 좋도록. 그 구조가 정말로 그런 어떤 미적분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기관들이 제가 이제 배우면서 그 이제 뭐야 뭐죠? 집합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승원님 한번 네, 저는 사실 집합을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여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뭐 첫 단원이잖아요. 그 부분만 새까매지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연산을 집합 연산을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려보거나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조금 그걸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어, 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공집합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공집합이 어, 집합 연산에 있어서 항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부분적으로 제가 조금 확인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봤던 어떤 대상을 뭐 복잡해졌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그 단순함이 갖고 있는 뭔가 함의가 조금 더 있는 것 연결해서. 같다. 예. 그리고 아직도 다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면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합론을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그 뭐 집합론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네, 좀 모르고 아니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넘어간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음, 아파갖고 좀 많이 있는데 요즘에 특히 아이고, 재택으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음, 그래서 일하다가 잠깐 눕고 아니면 일 끝나고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니까 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좀 이상한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게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집합뿐만 아니라 근데 집합도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서 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허리 아픈 거는 좋은 경험은 아니고요. 네, 좋은 거 네. 있으면 저희한테도 나눠주세요, 이성원 선생님. 그 뭐냐, 데카르트인가? 그 양반도 저기 몸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파리가 그 천장에 붙는 거 보고 뭐 했다면서요? 네, 뭐 최근에 누워서 생각한 것 중에는 사측 연산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더하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생각한 걸 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뜬금없이 죄송한데 그러고 보니까 김승기 선생님은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오늘 좀 약간 메롱하시다고 그러시길래. 네. 아, 저도 이제 좀 그, 왜 20대 때 뭐 보통 밤을 샐 수 있는 게 애 키우느라고 20대 때 밤 새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이 시간만 되면은 그냥 내가 스스로 일을 안 하겠다고 일단 딱 그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한 그 집합 계산이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닌데 그거조차도 뭐 따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언제 끝나나 하는 학창 시절의 마음으로 그런 거고 이 시간 되면 사실 그렇게 에너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예, 나이 이슈인 노화 이슈로 인한 그냥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지명을 해야 되나요? 네,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장인우 선생님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집합을 지금 배웠는데 아직도 집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요즘에 제가 동시관계를 지금 읽고 있어요. 동시관계를 보는 그런 것들 모든 시작은 집합을 정의하면서 시작을 하고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연산을 제시를 하는데 그럴 때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집합이 뭘까?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이 시작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걸까? 라는 게 계속 이제 궁금한 거죠. 네. 그러고 어, 그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항상 열심히 했었던 집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겠는데 그 너머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런 게 아직 의문점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저도 맨날 궁금한 게 집합의 이제 원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셋을 만드는데 얘들이 어떻게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원소들끼리의 객체가 이제 연산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정한다고 되는 걸까? 이거를 이렇게 정하기 위한 규칙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집합에 대해서 집합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할 게 많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네. 그리고 집합이 너무 크니까 범위가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있고 맨 처음에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집합들과 이렇게 열심히 놀았는데 갑자기 벤 다이어그램 뒤에 집합의 어머니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막 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하고 잘 놀았어 하면서 나랑 놀지 뭐 이런 느낌. 예, 거대한 집합들의 어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냥 얘들하고 놀아도 충분한데 예,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네, 어,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최상현 선생님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너무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냥 고등학교 문제집을 샀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인 걸 먼저 다뤄서 능숙해져야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상상이 될 것 같아서 자극이 되는 스터디네요. 그럼 저는 이경민 선생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살면서 이렇게 집합 얘기 오래 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오래 막 사실 그 연필 가지고 엄청 쓰긴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전 뭐 일단 집합의 지옥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그래, 집합 지옥이 일단 끝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영호님 올려주신 거는 제가 지금 봤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셔갖고 써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예. 그러시면 저는, 어, 윤여정 선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 집합 끝나긴 했는데 집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공집합의 수렁에서 완벽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공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진짜 사실 그때 이후로 생각을 일부러 안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생각을 하면 수렁에 빠질 것 같아서 그냥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냥 그러고 뭐 이승원 선생님 고양이가 너무 시선 강탈을 해서 머릿속이 하얘졌네요. 너무 귀엽네요. 집에 두고 온 저희 고양이들 생각이 나고 아무튼 그리고 사실 완초수가 사실 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제가 막 건방진 건 아니지만도 나 그래도 완전 초보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초를 다시 보고자 이렇게 뭔가 살짝 좀 건방진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는 사실 그래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좀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그리고 뭐 나름 가방끈도 길고 뭔가 이해력이 딸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공집합에서 그걸 다 무너뜨렸습니다. 첫 시간에.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완주수가 너무 좋았고 사실 준비 안 하고 가볍게 와서 너무나 깊은 대화를 다 취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기초가 중요하고 이렇게 집합에 대해서 쌓아 올리고 공집합에 대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게 분명히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계속 나올 순열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단원들도 너무 기대되고 사실 완조수 제가 그 일기에서 그 강의 목록을 쭉 봤는데 저는 지금 수질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게 확률 통계였거든요. 근데 사실 수질 스터디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 통계는 절대
후보자가 가서 들이댈 수 있는 수준의 수업을 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막 미분 어쩌고 막 확률과 뭐 재수하기 아름다워 막다 엄청 고등이라서 좀 아쉬웠는데 완초수에 이제 후반부에 이제 확률이 나와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좀 더 수학적인 기초를 쌓고 여러분들이랑 좀 더 깊은 토론과 유대를 나눌 수 있는 게 기대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승원 선생님 아직 안 하셨으면 고양이와 함께 소회를 나눠주시고 제가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쉽, 고양이 꼬리. 그러면 김승기 선생님 하셨나요? 네,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박현진 선생님 아직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럼 박현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집합을 그냥 오랜만에 계산을 다시 한 번씩 해보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원소를 한번 이렇게 세보고 겹치는 것도 확인하고 그게 그냥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돌려보고 그다음에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만 공집합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해 보이고 되게 그래서 되게 유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기분 좋게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예, 앞으로도 즐겁게 즐거운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김미정 선생님도 아직 안 하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완투수가 약간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교재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그 개념 위주의 토론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뭐 써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뭐 이런 뭐 개념 위주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계속 시간이 진행이 될수록 앞에 거를 까먹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합도 한 2, 3개월이 지나면 서로서 뭐였지?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복습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혹시 여원 임여원님 선생님. 안 하셨나요? 네.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집합에 대해서 별 음, 생각하지 않고, 뭐, 시절도 그냥 문제풀이만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공집합에 대한 발견이 좀 어, 컸던 것 같아요. 공집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부터 해서 공집합이 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며 그거를 또 기호로 쓰는데도 좀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뭔가 정리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 문제를 이거 완초수 처음 하기 전에 한번 보긴 했었는데, 그 혼자 그냥 문제 풀 때만 그 할 수 없었던? 혼자 할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문제만 보고 왔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또 숙제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부담 없이 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얻어가는 거는
더 큰 거를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 어, 네. 그리고 이봉우 선생님 하셨을까요? 운전 아직 중이시긴 한데, 운전 중이시라 네네. 어려우실까요? 다른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다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셨을 겁니다. 네네네. 네. 저희 그 리더님도 하셨었나요? 아, 저는 아직 안 했었고요. 그쵸. 아, 예리하셔. 너무 예리하셔. 어, 좋은 한 저, 방이셨습니다. 네. 큰일 아, 날 뻔했습니다, 이거. 완전 삐져가지고 또 아, 폭파되는 거 눈 뜨고 아닌가. 코 베일 뻔했습니다. 네, 완전히. 네. 이러면 안 되죠. 맞아. 어, 저도 사실 처음 수술 와서 제가 완초수 이거 리딩하고 있을 거라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아 그랬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해서 와서 이제 다양한 여기 선생님들하고 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부분의 말씀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김승기 선생님 말씀부터 해서 저도 이 집합을 제가 하는 업무에서 집합이 되게 많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많이 막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좀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요원 선생님 말씀까지 해서 되게 많이 와닿았었고 저도 뭐 스터디 리딩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도 숙제 없이 부담 없이 그냥 방만 열면 되는 방 열고 문제 읽고 좀 같이 풀고 얘기하고 그런 이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공집합 관련해서는 이제 쭉 좀 그 시간이 되게 저희가 오래 썼던 것 같아요 한 2, 3주를 공집합에 한 쏟아부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게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긴 하고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하려다가 이제 쓴소리 한번 먹고서 아 이걸 지금 여기서 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 공집하고 이제 제 투두 리스트에 올려놓고 언제가 그걸 꺼낼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빨리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근데 거의 한 3달 정도 했는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고 있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그 공집합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진도를 좀 빨리빨리 빼서 이 완주를 끝내고 싶으실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집합을 거의 2달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같이 속도 맞춰서 와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꼭꼭 잘 맞춰가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확률과 통계 부분들이 나와서 저도 그 부분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사실 이 다음 답안들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 것들도 아마 더 재밌어질 예정이니까 네, 함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함께라고 했는데 네, 한 분이 풀어주시겠죠? 한 분씩 한 분씩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그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그 진짜 완초수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수학을 공부하다가 한 번 더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집합이 처음인데, 물론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증명기초 이론 같은 거 할 때랑 집합론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수학을 논리적으로 뭔가 서술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합의 용도,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률을 되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집에 남부럽지 않게 공부는 안 하지만 책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확률론 책 첫 챕터가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 사건을 가지고 다룰 때 집합을 갖고 다루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을 모르지만 첫 챕터 펴보면 항상 집합이 나와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집합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이게 어디 쓰는지 몰랐는데 대학교 와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모든 수학의 기초로서 뭔가 활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디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더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시거나 이렇게 의견이나 뭐 가능할까요? 저도 첨언하자면 아까 저희 리더님께서 그 일하는데 집합을 많이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뭔가,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랑 이제 모델링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플리케이션이나 컨디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엘리멘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더 세분화된 애들이 이제 안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는 피처를 가지는 애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뽑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조건들을 걸어서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조건제시법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런 집합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집합들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럼 그 집합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내가 이거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차원으로 쭉 퍼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쓰는데, 이제 그럴 때 요렇게 이제 3차원 게 이제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있는 애들이랑 요렇게 있는 애들이랑 요렇게 있는 애들, 뭐 이제 그런 이제 원소들 간의 어떤 피처 차이 이런 거 할 때 좀 집합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사실 집합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되게 좀 사기 스킬 같은 느낌이에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네, 조금만 그 더, 네. 네네.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 아니, 이준석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기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더 얘기 아, 듣고 싶었어요, 제가. 그 이제 저희가 집합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썼잖아요. 처음에는 뭐였지? 완전 나열법인가? 아닌데. 원소 아, 나열법이라고 써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아무튼 뭔가 예, 나열하는 옛날에 학교 거였어요. 다닐 때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던 그거, 네. 네, 원소 대가로 나열, 대괄호 어, 표기법. 아, 네. 맞아요. 대괄호 네, 맞습니다. 아, 갑자기 또 생각나요. 대괄호 아닌데 왜 대괄호라 쓰나요? 뭐 막 그랬던 것부터 시작하는데. 조건 제시법이 되게 사기 스킬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은 그 해당되는 원소들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모든 걸 끌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좀 막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그리고 이제 집합을 배울 때 저희가 단순히 수학적인 그 오브젝트들을 이제 다룬다고 했는데, 근데 그 오브젝트들이 단순히 뭐 딱 숫자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뭘 나타내는 표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한꺼번에 끌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막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윤여정 선생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시죠?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 데이터 같은 거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분석을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필터링, 제가 쓰는 언어에서 그 필터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그거가 살짝 조건 제시법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그 어떤 큰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조건에 맞는 애들을 필터하거나 뭔가 컬럼을 선택할 때도 뭔가 그런 AND나 OR 우리가 그 교집합과 합집합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가 오히려
집합 그대로의 용어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집합의 개념을 갖다 쓰는 경우가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는 한번 좀 거들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응용액 개발을 하는데, 저는 집합을 안 다루고 타입이라는 걸 다루거든요. 예, 근데 이제 타입은, 그러니까 집합은, 어, 타입은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어요. 근데 집합은 타입으로 환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은 타입의 하나의 특별한 형태에 가깝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엄밀한 수학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이제 저한테 있어서 수학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수능 비문학 지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왜 물리학에서도 뭐 양자 얽힘이 있다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는데 저는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타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아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다루는 것들이 다 이산적인, 그러니까 연속적인 대상들이 아니고 이산적인 대상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저는 이제 그 타입을 다루다 보니까 이 타입이 점차 이제 어떤 건지 저는 좀 더 많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합을 할 때도 굉장히 사실 재밌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순열 나오나요? 수열? 사실 팩토리얼이랑, 수열에, 네, 수혜랑. 네네. 그거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래프로 환원한다든지 어떤 대상 이제 다른 걸로 볼 수 있는데 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다룬다고 하긴 애매하지만 제가 다루는 대상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어, 이제 지오메트리가 뭐죠? 그게 한국어로? 야, 잠이 예, 이야, 졸려가지고 기하에서 거리 개념을 뺀 거를 보통 위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수학이 있으면은 기하에서는 거리 개념이 있는데 거리 개념이 없으면은 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상에서 다 빼고 그 관계만 남겨놓은 거를 범주라고도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함수형 개발을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이제 범주 얘기를 하는데, 아,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예전에 보통 그 개발 교과서들 보면은 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집합이 아니라 오히려 타입의 특별한 형태가 집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타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효정님께서 말씀하신 뭐 엔드 오와 같은 것도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졸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논리와 수학이 동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and는 교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 and는 논리에 있고 교집합은 이제 집합 수리적 대상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개발이나 뭐 이런 데서는 and가 뭐야? 그 네, 아무튼 이넘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타입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떤 이제 형식 체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오메트리에서 위상에서 범주 이렇게 갈 때 하나씩 떨구고 범주에서는 관계만 남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어떤 그 형식 체계들이 이렇게 오면은 범주에서 다 만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형식 체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뭐 이를테면 수리적 형식 체계에서는 뭐 수체계가 있고 군이라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연산을 부여해서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개발자들이 쓰는 형식 체계는 뭐 람다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형식 체계로 쓰는데, 이 형식 체계 끝에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범주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주 기초 바닥에 있는 집합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렇게 비슷한 어떤 다른 것과, 그러니까 형식 체계를 우리가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도 이제 엄밀한 수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설명이 어렵긴 하지만 여기 수학의 즐거움에 오래 이제 저도 굉장히 좀 초기부터 눈팅러였는데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그거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범주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에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분하는 것들이 결국 거기에 모이더라고요. 이를테면은 뭐, 뭐 이제 아까 뭐 동친가 뭐 그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들은 같냐 다르냐 같으면 얼마나 같냐 다르면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양으로 다르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무언가로 다르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관심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근데 그런 것들만 여기 남아서 이런 형식 체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결국 하나로 모여서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집합이라고 제가 다루는 거는 사실상 집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엄밀한 의미의 집합 정의에 벗어나는 그 수리적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집합으로 설명하기는 유용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저만의 이미지가 생기고 있고 사실 그게 이제 여기 수줄에 계속 출몰하게끔 하는 동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는 김승기 선생님이랑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어, 타입의 특별한 형태가 집합이 아니라 반대로 타입이 집합의 어떤 네, 특수한 형태 중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마치 이제 저희 그 뭐지? 이제 벡터가 뭐 이제 제로 텐서가 있고 그거는 이제 스칼라고 그다음에 그 1차원 텐서가 있으면 그게 이제 벡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도 차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텐서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이 우리 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뭐 지금 개발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입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그 집합으로 환원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왜냐면은 타입에서 집합으로 바꾸면은 잃어버리는 정보량들이 있어요. 네. 음, 하지만 어, 집합은 타입으로 환원해서 모델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사입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면은 집합을 모델링은 할 수 있죠. 인코딩을 할 수 있죠. 마치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잠깐 올린 것 중에 공집합으로 자연수 모델링 하기라는 거 잠깐 올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무언가 그 타입을 통해서 집합을 모델링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수줄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 CS, 저는 이제 참고로 CS 전공 아니고 그림 그려서 대학 갔는데, CS 책들은 다 수학에 대해서 엉터리로 써여 있구나라고 좀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는 저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거에서 큰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집합, 아주 바닥에 있는 그런 기초론들의 접근이 좀 많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런 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 이, 제가 승호님의 말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그걸 판별할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 없거든요. 그거를 주장하기에. 근데 네. 저는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타입이 제가 알고 있는 타입이랑 같은 건지 아닌 건지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흔히 개발자 얘기했던 뭐, 인트, 뭐, 스트링, 네네네. 그럼 이넘,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타입이 맞네요. 네네, 뭐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뭐, 클래스, 뭐, 예. 피플, 뭐 이런 건 예. 다 이게 하나의 수학적인 객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피플을 이제 선언을 하면은 수체계를 하나랑 만든 것 같이 독자적인 어떤 저희가 이제 수학적 객체라고 얘기하는 그 오브젝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이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형식 체계 안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집합론이나 혹은 그 타입 같은 그 바닥 대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응용 앱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컴퓨터로 어떤 통계를 분석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응용 앱 그냥 이 타입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뭐를 받아와서 화면에 뿌리고 이런 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입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그 타입과 가장 연관된 잘 알려진 수리적 대상이 이제 집합이고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 여기 수준에 와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고 어, 계속 여기 오게 되는 어쨌든 원동력이고, 근데 어떤 종류의 수리적 대상을 혹은 어떤 종류의 형식 체계를 다루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집합이 그냥 도구로만 쓰이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게 됐어요, 반대로. 근데 저한테는 되게 그 논리와 수리체계라고 하는 형식 체계가 동치고 내가 하는 것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동치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타입과 집합에 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너무 갑자기 저는 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타입에 대해서. 근데 계속 타입을 얘기하시고. 사실 뭐 타입, 저도 이제 뭐 전문 CS 개발자는 아니라서 이제 일하면서 너 타입히트 안 쓰냐? 너 타입히트 써라. 막 이러면서 이제 타입을 강제로 주입받은 사람으로서는 아, 타입 뭐 그냥 그 이제 살짝 그런 거죠. 이제 개발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 그 가격 아니지. 그 저희 막 과자나 이런 거 사면은 뒤에 상세 설명서 있잖아요. 막 뭐라 해야지? 칼로리는 얼마 있고, 뭐 여기에 뭐가 몇 퍼센트 있고, 뭐가 몇 퍼센트 있고, 몇 퍼센트 있듯이, 이제 이게 원료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어떤 원료들의 타입들이 있는지. 그런 것처럼 이제 개발을 할 때도 어떤 저희가 객체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처럼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라는 걸 살짝 명시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쓰고 있는데, 이제 근데 별 이제 생각 거기서 없어서, 네네. 네, 저는 이제 그 설명하신 거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뭐지? 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약을 걸잖아요. 마치 조건 제시법처럼. 근데 네네. 조건 제시법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안에 있지만 타입이라는 거는 그 제약 자체가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좀 더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게 그런 게 맞고요. 기왕지사 지금 뭐 제 썰이 조금 통한 것 같으니까 네, 잠시만요. 네.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그 수학자 중에 유명한 타렌스 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네, 아, 네, 네. 알고 타렌, 있습니다. 네. 유명하신 네네네. 분이군요. 네네, 타렌스 타워라고 뭐 거의 이제 지금 현 세기의 가장 뭐랄까, 탑티어라고 그냥, 어, 네, 다이아몬드 클래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수학은 보통 저희가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개발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희는 맞아요. 요구사항을 증명하는 게 개발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란 개발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동치예요. 그래서 타렌스 타워가 주장하는 게 왜 그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수학적 증명을 할 수 있냐 그런 강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증명을 도와주는 증명 보조기라고 하는 형식 그런 게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요즘 AI가 좋아진 이유, 그 수학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린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증명을 잘하거든요. 요즘 그 AI들이.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하나하나 컴퓨터로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수학과 논리와 이 컴퓨테이션 자체가 그냥 동치이기 때문에 서로 다 환원 가능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뭔가 이제 어떤 그 퀘스천을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누군가 저한테 너 돈 줄 테니까 이거 만들려고 하는 요구사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명행위예요. 제가 코드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명행위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앱이 죽었어, 내가 만든 게. 그러면 저는 증명에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동치인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때려칠 것도 조금 더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름의 재미를 찾아가면서 뭐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타입과 집합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한번 정리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전문적인 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커뮤니티 성격이 그냥 모여서 어떤 이게 수학적 대상이 맞냐 아니냐,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냐, 뭐 그런, 그게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좀 편하니까, 그럴 수는 언제, 뭐 라운지 혹시 제가 출마했는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꼭 예고하고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작년 초에 그 집합과 같이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가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 그리고 이성 선생님께서 그걸 다시 이제 되물으면서 이게 좀 뭔가 갑자기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네. 한번 꼭 얘기했으면 좋겠을 것 같고 뭐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 제가 집합 용도랑 집합을 어디 쓰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서 얘기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합이 이게 약간 집합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의 목표를 제가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얘네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디 목적지가 뭐냐 입시 말고요. 그냥 수학 관점에서 미적분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을 달리는 거죠. 얘네들 체계가 물론 전 공부를 안 했지만 근데 제가 수술에 와서 최근 몇 주 동안 이렇게 눈팅을 했어요. 눈팅을 했더니 이게 수술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위상 수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보니까 미적분을 알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더라고요. 다변수까지. 그리고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그 선대죠, 선형대 수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막 하려고 이걸 잘하려고 이걸 잘한 다음에 뭔가 더 해보려고 이런 구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단순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미적분을 할 때 혹은 선대를 할 때 이게 어디다 쓰이지? 이런 궁금증이 있긴 해요. 물론 뭐 이분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뭐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막 뭐 책 모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선형대수학 군인가 그 책을 출연해서 샀고 그다음에 미적분학 책을 막 알아보다가 제가 직장인이라 바빠서 막 원서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한글로 된 책을 찾았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교재인데 중고등학교 과정을 뺀 나머지만으로 추려진 책 두 권이 있고 이 책 두 권의 이권이 다변수 미적분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난 늘 궁금하거든요. 전체가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물론 책을 안 보겠지만 일단 지르자 해서 그 책이 뭐였냐면 김홍종이라는 선생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미적분학 원, 투. 김홍종. 이게 서울대학교 교재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왜 자꾸 사서 모으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기초 수학을 배우는데 이게 어디 부품으로 들어가지? 컴포넌트로? 이게 늘상 궁금해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옛날 같이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다 쓰이는 건지를 알게 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숲을 알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그 채널지기님이 이제 직문수에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러시아의 엄마랑 같이 사는 수학자 누구죠? 아, 그레고리 난제 페럴만, 푸심. 페를만. 예. 페럴만입니다. 페렐만이 그 뭐 난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위상 문제예요. 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깡 미적분으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맨날 채널지기님이 이거 다 뭐 정의가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미적분으로 안 풀리면은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난제를 미적분으로 그냥 깡으로 그냥 풀어버렸고 그래서 그거에 열받은 이제 개발자도 우아한 구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뽕맛인데 그래서 수학자분들도 야, 그거를 어떻게 무식하게 위상 문제를 어떻게 무식하게 미적분으로 푸냐? 나는 이거를 구조로 위상 문제로 다시 풀 거야. 라고 몇 번 도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주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이제 미적분 문해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안고 또 여기에 열차에 탑승했는데, 다시는 없습니다. 미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 완초수 커리큘럼 보니까 아, 결국엔 미적분 하려고 이거 다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겠죠? 아마도? 그냥 의견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목적지를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미적분학을 잘하기 위해서 완초수가 진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이해하고 있는 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기도 합니다. 예. 저는 뭐 제가 그걸 알고 있지는 않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선언들을 좀 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초수 1기 하신 분들 있잖아요. 완초수 1기 하신 분들이 저희는 2기고 1기 하신 분들이 1기 끝내고 뭐 했는지 보니까 일변수 미적분학 스터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같이 건너가서.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품고 있는 희망이 이준석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로 정말 죄송한데 이 완초수 스터디 2기 저희가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준석 선생님 리딩으로 해가지고 일면수 미적분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다변수까지 가야죠. 다변수까지. 아, 그 당연하죠. 네. 저는 사실 뭐 미적분학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는 느낌은 어, 그러니까 수체계가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그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뭔가 딱히 뭔가 더 도구로서의 미적분학, 저는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배웠을 때 뭔가 도구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수체계가 확장되게 하면서 필연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온 게 아닐까 좀 싶었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좀 궁금한 건데 집합이라는 게 어떤 명확한 조건에 의해서 분류된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를 다룰 때도 가장 뭐 신속하게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데 자연수도 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연수를 가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이 좀 뭘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조건으로 뭔가 그 자연수라는 대상들을 묶어놨을 건데 그쵸. 그러면 그 자연수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조건 제시법이 있든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제가 알고 궁금하네요. 있기로는 그게 제데프 공리계고요. 공리계 위에 집합이 정의되어 있고 그 집합을 통해서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묘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개발해서 쓰는 타입은 제데프 공리계 위에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내면인가 네, 이면으로 엄청 바닥에 더 많이 깔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예, 그게 조금 공부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합이라는 정의를 간단하게만 보면은 뭔가 특정한 어떤 명확하게 구별낼 수 있도록 어떤 대상들을 모아놨는데 우리는 진짜 너무 숨 쉬듯이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가 자연수를 아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라는 체계 자체가 이게 피상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뭔가 다르게 더 깊이 뭔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도 약간 어, 좀, 음,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C라는 언어를 배웠는데 처음에 포인터라는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요. 예, 썼거든요. 저 포인터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예, 열심히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포인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공집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연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써보고 가지고 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언젠가는 어떻게든 마주칠 것 같아요. 꺼내서 보던 아니면 어느 순간 이해를 하는 어떤 시점이 오던 그런 순간이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금방 오실 겁니다. 같이 가시죠. 네. 같이 네. 가시죠. 일단 박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거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미적분으로 땡겨 오기 위해서 되게 고단히 노력하는 게 목적성이라는 게 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쉽게 가자. 좀 더 편하게 가자. 편한 게 우리 미적분 알고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졌고 그러니까 좀 살짝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을 좀. 그리고 김명건 선생님 말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이거 하고 일변수 미적분하고 선형대수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뭐 다른 분들께서 이제 리딩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근데 일변수 미적분학을 하기 시작하면은 숙제들이 있겠죠? 없을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자연수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그 직문수 그 안에서도 자연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살짝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성 선생님께서 더 많은 활동하시면서 그런 것들 빨리 채워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조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누워서 할 게 없으면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의자에 앉아 계세요? 지금은? 지금은 서 있거나 아유, 스탠딩 책상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 그래서 서 있습니다. 아, 한 시간 동안 서 계셨던 네, 거예요? 스터디 네. 시간이 지금 길어질수록, 네. 그러네요. 근데 서 있는 게 편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서 있는 게 편해요. 죄송해요. 빨리 끝내야겠다. 혹시 뭐, 자세는 이제 각자 네네. 이게 각자 바지 패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땡땡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는 국방색 그 무늬가 있는 쫄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자 캠에 프라이버시를 나오지 않는, 네. 하나에 존중하면서 나오다니 뭐 아래요. 항화는 이제 알아서 이제 각자 오늘 사실 초반에 시작했을 때, 무슨 얘기하지? 어떻게 시간을 채워야지. 막 그런 생각,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 하나, 둘 물꼬를 터주셔가지고,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저희가 이제 보통 끝나는 시간에 소회를 하고 이제 끝나고 하지만, 그래도 그 한 세 달 동안 같이 해오면서 그 이제 진행하셨던 부분들을 본인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꺼내 주셔가지고 좀 더 길게 꺼내 주셔서 저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생각들 가지고 싶구나 뭐 그런 것도 좀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일 것 같고 어,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뭐였지? 순혈 조합
이건가요? 예, 순혈과 조화. 네, 순혈과 조화. 순혈과 조합은 좀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순혈 조합하고 다음 거 보고 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